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상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요. 괜찮다라고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평생 한번 하시니까 눌러주시고 이 밑에 알림 설정 종 모양 제가 수시로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에서 이민 1세 분들이 부부 사이에 결정을 하시고 또 가족들과 진지하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역이민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역이민을 하신 다음에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은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싸니까 생활비 걱정은 덜 하겠지. 실제로 일부 품목은 미국보다 저렴한 것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밥값도 싸고요. 교통비도 싸죠. 그리고 의료비도 쌉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정에 따라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역이민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것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가 집값이나 자동차처럼 큰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쓰는 작은 돈들이 쌓여서 예상보다 생활비가 커졌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은 역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10가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쉬비입니다. 관리비입니다.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에 살다가 한국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고요. 또 깨끗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해서 아파트로 오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관리비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비 안에는 전기세, 수도세, 또 그 외에 단지 내에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은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이용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 유지비라든지 또 분담금이라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길 거에 대한 부분으로 돈을 모아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경비, 청소, 공용 전기비, 장기 수선 충당금, 난방비 등이 더해져서 생각보다 부담은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많이 느끼나요?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 비용까지 더해져서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 대형 아파트들인 경우에는 중앙 냉난방, 지역 냉난방 이런 것들이 있긴 해서 조금은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몰랐었던 청소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이런 경비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소소히 오르는 것들을 느낍니다. 특히 여름에 이러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면 차이가 많아지죠.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인은 병원은 싸지만 치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감기나 일반 진료는 비교적 부담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보철, 비급여 치료, 안과 특수검사 등은 사실 한국도 공단 의료보험에 들지 않으면 이런 품목들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과는 미리 관리할 걸이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8위입니다. 경조사비입니다. 이거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참석을 하고 싶어도 별로 그런 일이 없었고 종교 모임에서 가끔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던 모임이 한국에서는 훨씬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 칠순, 축의금과 부의금은 한 번은 크지 않아도 이걸 모아놓고 보면 1년 동안 모이면 적지 않은 지출이 됩니다. 7위입니다. 외식비와 요즘에 한국이 잘 되어 있는 이 베이커리 앤 카페 같은 거. 한국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죠. 처음에는 오늘은 여기 갈까? 내일은 저 집의 맛집이래. 새로운 식당을 찾아다니는 솔솔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느꼈죠. 근데
외식이 습관이 되면서 생각보다 식비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커피 한 잔 얼마인가요, 요새? 보통 4,000원에서 8,000원 사이입니다. 커피 한 잔도 자주 마시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6위입니다. 교통비보다 택시비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편리하죠. 연계도 되고. 하지만 병원에 갈 때, 모임에 갈 때, 장 볼 때, 비 오는 날, 때때로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은 부담이 적어 보이죠. 근데 한 달을 계산해 보면 꽤 큰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5위입니다. 부모님과의 또 가족을 위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이민을 하면 가족과 가까워지죠.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근데 식사비, 선물을 또 사야 되죠. 용돈도 줘야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의 지원 등 가족 관련 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쓰지만 예산에는 미리 반영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4위입니다. 취미나 모임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안 했었던 스크린 골프도 좀 하고 친구들이 다 필드 나가자고 하니까 골프도 좀 나갑니다. 근데 골프비만 해도 차이가 많죠. 카트비, 캐디비, 등산, 사진, 합창, 문화센터, 여행,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좋은 활동이죠. 좋습니다. 근데 회비가 나가죠. 또 장비빨이라 해서 장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교통비가 추가적으로 나가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끼기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로워지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겠죠. 3위입니다. 환율에 대한 변화입니다. 미국 연금이나 달러 자산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환율이 높을 때에는 좋죠.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좋을 때는 여유가 있죠. 반대의 상황에서는 같은 소비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수 한 그릇이나 칼국수도 요즘에 8,000원에서 10,000원이 가는데 환율 따지다 보면 나중에 못 먹게 되겠다. 내가 지출을 줄여야지. 그래서 큰 지출은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2위입니다. 예상치 못한 집수리 비용이 한국도 나가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집도 살다 보면 하나, 둘 손볼 것이 생깁니다. 에어컨 청소비, 보일러 청소비, 수도, 창호, 가전제품, 갑작스러운 수리비는 계획이 없었던 지출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도 최근에 와서는 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1위입니다. 가장 큰 지출은 생각 없이 반복되는 작은 소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돈보다 작은 돈이 더 무서웠어요. 배달 앱, 편의점, 앞에 나가기만 한 편의점이죠. 온라인 쇼핑, 택배, 구독 서비스, 커피. 구독 서비스는 요즘에 OTT, 내가 보고자 하는 영화라든지 또 내가 컴퓨터 좀 배우면서 뭔가 사용하려고 그러면 챗GPT도 비용을 더 내면 좋은 걸 쓰게 되니까 구독 서비스, 커피, 간식. 이런 작은 소비는 하루에는 부담이 적지만 1년을 합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여러 역이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살기가 편리합니다. 하지만 편리함에는 비용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버튼 하나로 음식이 오고 택시를 쉽게 부르고 당일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편리함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활비를 잘 관리하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처음 1년은 소비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큰 지출은 최소 몇 달 살아본 뒤 결정을 한 거죠. 셋째, 건강과 사람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넷째, 보여주기 위한 소비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필요할까 보다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연금을 받아도 생활 습관에 따라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목표는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분명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의료도 편하고 교통도 좋고 먹거리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먼저 경험한 분들이 이것만큼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자주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기민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생활비가 무엇인가요? 또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예상보다 많이 들었던 지출이 혹시 제가 짚어드린 거 말고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앞으로 여기민을 준비하시고 또 이것을 걱정하시고 검토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미국과 한국의 삶의 비교가 되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 뉴욕 기다릴 샘과 함께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이민의 길 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뉴욕 기다릴 샘과 함께 세상을 넓게 바라봐요.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내일로 가요. 뉴욕의 밤하늘 아래 한국의 별빛이 비치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욕 기다릴 샘과 함께 우리 또 만나